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킬러마스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능 만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 무엇이냐? 당연히 개념 완성 중요하죠. 근데 정말 모든 킬러들을 다 맞춰야지 만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킬러마스터가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킬러마스터 학생의 후기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작년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학생으로부터 이 후기를 받았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목동에서 공부했던 친구인데 선생님 연구실로 수능 끝나고 열흘인가 있다가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유는 선생님 수업 딱 듣고 서바, 전국 서바만 공부했는데 이게 시대 콘텐츠죠. 이번 수능 헷갈리는 문제 없이 무난하게 만점 받았어요. 근데 이거 선생님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작년 생윤이 진짜 어려웠어요. 최고점 50점을 맞으면 표점이 77점이 나오는 역대급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거 하나 없이 무난하게 만점 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덕분에 서울대 상경이랑 한의대 안정 지원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이 얘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보여주고 싶어서 이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능 직전 평가원만 보라고 하셔서 평가원이 기본입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평가원이 전부 다예요. 그 평가원을 다 뜯어놓은 그 책이 바로 킬마죠. 그러니 킬마와 퍼파만 일주일간 붙들고 있었던 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기출은 정말 보고 또 봐도 기억이 계속 날아가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친구 실수로 하나를 사문은 틀렸다고 하지만 생윤표점을 엄청 좋게 받아서 엄청 좋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경우죠. 당연히 선생님 학생에게 답변 줬습니다. 은쌤입니다. 이런 기분 좋은 메시지 행복해졌어요. 근데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킬마랑 퍼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글을 바탕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논리 추론하면 선지정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모두 다 킬마와 퍼파를 공부했다고 이 친구처럼 좋은 성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건 선생님도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쌤이 이야기하는 부분, 전해주고자 하는 부분을 이 친구는 받아들였던 거죠. 즉, 단순히 선지를 OX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상가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평가원의 워딩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 새로운 표현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추론하여 답을 골라라라는 이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남은 입시 잘 마무리해서 합격증 자랑해달라고. 근데 이 친구가 딱 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 이게 진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일반적인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실무는 실제로 지엽적인 부분들을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지를 봤을 때 지식이 모자라면 그냥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수능은 몰라도 머리를 막 굴리니까 답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만큼 있어. 근데 새로운 표현이 나온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논리 추론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 합격증 받고 또다시 선생님한테 연락 줬습니다. 선생님 합격 발표 나서 자랑하러 왔어요. 사탐 5% 감점 받고도 생윤 표정 높아서 의대가 되는 거 있죠. 쌤은 몰랐는데 이 친구 확통사탐으로 의대를 간 경우더라고요. 깜짝 선물 같아서 기분이 묘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깜짝 선물이 맞아요. 왜냐면 2025년에 정말 특이하게 수능이 진짜 어렵게 나왔던 그때 만점을 맞아서 이렇게 깜짝 선물처럼 의대를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2026학년도는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 그건 선생님도 알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확실한 건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 선생님한테 합격증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 전해줬죠. 수업 너무너무 실용적이었고 본질적이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뭐랄까 이게 의대여서 기쁜 것도 솔직히 있어요. 이거 거짓말을 못하겠다. 근데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는 걸 선생님이 그 옆에서 도와줘서 그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 킬마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본질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손글씨로 킬마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정의의 원칙이 수립된대. 근데 이거 선생님이 지금 시대인재 재종반이 다 시작이 됐어요. 대치도 시작이 되었고 목동도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기수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첫 수업에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애기들 작년에 원초적 입장 공부했으면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정의의 원칙을 내놓는다는 거. 근데 정말 만장일치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자,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원초적 입장, 합리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는 상호 무관심한 이런 존재들이 경제, 심리 등 일반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 이런 존재라면 만약에 이 질문, 한국에서 태어날래? 외국에서 태어날래? 어디를 고를래?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만장일치 될 것 같나요? 실제로 선생님은 이 질문을 항상 그 재종반 시작할 때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쑥스러우니까. 3분의 1은 한국을 고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외국을 고르죠. 그리고 한국을 고른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이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애기들 3분의 1을 골랐는데 이거 만장일치 될 것 같아? 근데 학생들이 또 얘기하죠. 아니요, 만장일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답이 있습니다. 이건 만장일치로 한국이 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합리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외국과 한국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상황이라면 이 자기의 이익을 고려하면 한국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만약에 외국을 고르는 순간 약 20%의 확률로 중국 오지에서 태어납니다. 아니면 약 20%더 더해서 인도 불가촉 천민? 겐지스강 유역? 이런데? 혹은 20%더 더해서 아프리카 내전 국가? 물론 외국을 고른 이유는 알아요. 한국의 입시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우리 아무리 한국의 입시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전쟁 나서 힘든 것보다 나은 건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사실은 아는 거야. 교육받지 못하면 힘든 거 알고 있고 돈 없고 그리고 무시받으면 힘든 거 알고 있잖아요. 경제심리 사실들 이런 건 알고 있잖아. 이게 합리적 존재인데 이게 원초적 입장인데 외국을 고를 수 없죠. 이게 진짜 이해입니다. 롤스가 바라본 시선, 롤스가 바라본 세상, 이게 먼저예요. 이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원의 워딩이 이어집니다. 킬러마스터는 평가원의 워딩으로만 구성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킬러마스터 생윤, 손글씨를 통해서 우선은 직관적인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즉, 이 손글씨를 통해 야, 롤스가 말한 게 뭐야? 우리 진짜 세상을 이해해보자. 이렇게 진짜 세상을 이해하고 나면 아니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진짜 평가원이 어떻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험은 이 표현으로 나올 테니까. 그러니 평가원의 워딩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킬마죠. 평가원의 워딩들을 OX를 통해서 그 주제별로 선생님이 다 정리했습니다. 즉 우리가 손글씨를 통해서 봤던 그 흐름 그대로 그리고 평가원의 워딩 읽었던 그대로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 읽는 거 아니야? 아, 평가원이 선지를 이렇게 구성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평가원의 워딩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OX를 통해 애기들 머릿속에 넣는 시간이죠. 역대 모든 선지와 제시문을 전부 다 뜯었습니다. 왜 제시문이 중요하냐? 실제로 제시문은 선지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예요. 한 번도 선지화되지 않았지만 제시문에 등장했던 것들은 언제든지 선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것도 이렇게 사회정의, 롤스, 선지가 되는 순간이라고 하여 모든 출처들의 이야기들 2014학년도 처음 생활관리가 시작됐던 그때부터 그리고 작년 수능 2025학년도 수능 때까지 모든 제시문을 주제별로 정리해놨습니다. 어떤 제시문에서는 절차적 정의를 다루고 있을 것이고 어떤 제시문에서는 원초적 입장을 다루고 있을 것이고 어떤 제시문에서는 정의의 원칙을 다루고 있겠죠. 평가원이 보여주는 제시문을 선생님과 함께 읽고 분석하는 시간도 킬마에서 가집니다. 킬러마스터를 통해 평가원의 모든 선지와 모든 제시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킬러마스터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은 대치, 시대인재,
그리고 대치 미래 탐구입니다. 그렇다면 킬러 마스터 사회문화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킬러 마스터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는 이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개념과 표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 개념 표분석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념을 또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찐 개념. 1번 문제 같은 경우죠. 실제로는 한 15초 컷? 20초 컷이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시간 압박형 문제죠. 선생님은 이 찐 개념 다 스펙트럼에서 마무리했으니까 시간 압박형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표 분석을 통해서 만점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는 게 바로 킬러 마스터 사회문화입니다. 물론 개념 파트 중에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즉 양적 연구의 타당성 그리고 문화 변동은 킬러 마스터에서도 다룰 겁니다. 표 분석, 문스 코드, 0점 찾기부터 시작해서 전체 파트 각각 비율, 증감률, 분모 분자 뭐가 더, 내세동 풀이, 최대값, 최소값 등 실제로 시험장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게끔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5개의 코드로 정리해놨어요. 0점 찾기부터 시작해서 증감률, 그리고 내세동 풀이, 그리고 더 나아가 최대 최소까지 실제 현장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표 분석 유형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겁니다. 당연히 인구 부양비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거예요. 특히 인구 부양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인구 부양비 구몬학습이라고 엄청 훈련시키거든요. 이 구몬학습만 가지고 가면 인구 부양비는 정말 마음 편하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유형 마스터. 즉 지금처럼 시간 압박형 문제가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 모든 유형을 마스터하고 가서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방식으로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지를 떠올리면서 안정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게끔 훈련하고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전부 다 유형화했습니다. 역대 모든 평가원의 문제 유형들, 샤라우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황 판단, 참거짓, 채점의 결과, 교사 체크 등등 정말 유형 자체를 익숙하게 만들고 가서 시험장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끔 답을 고를 수 있게끔 선생님과 훈련할 겁니다. 특히 배정받은 개념 발표하기. 2024학년도 오답률 1위는 표 분석이 아니라 이 배정받은 개념 발표하기 문제 유형이었어요. 물론 이건 2014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진짜 쉬웠거든. 그런데 문제들을 까다롭게 바꾸기 시작했죠. 2024학년도 수능 오답률 1위였던 배정받은 개념 발표하기 문제는 작년 수능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구분 여부, 그리고 확정 불가 유형, 카드게임, 일관성 파악 등 평가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유형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함께 선생님과 킬러 마스터에서 갖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킬러 마스터에서는 개념 마스터, 즉 스펙트럼에서 다뤘지만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양적 연구과정의 타당성, 가설의 요건, 문화 변동 같은 경우에는 킬러 마스터에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킬러 마스터, 정말 킬러를 마스터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킬러 마스터는 대치 시대인재, 그리고 미래탐구, 그리고 대치 상상미학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적이 다는 아니라는 건 선생님도 알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학교가 다도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인생에서 행복이니까. 근데 행복하기 위하여 좋은 학벌을 갖는 것, 좋은 점수를 갖는 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선생님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과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